그러면 지금까지 유튜브로 이제 뭐 객관적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걸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이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넘기면 사실 투자할 때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얘기하면은 종목 노트가 있지 나는. 종목 노트를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썼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일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난 투자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느낄 때마다 써놓는 공간은 따로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써. 그러니까 뭐 최근 걸 보여주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노트를 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었고 중국 출장 갈 때도 이거 갖고 가서 써. 왜냐면 와이파이 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써요. 여기에 쓴다라는 게 이 종목을 내가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15분에서 20분 어떤 날은 좀 이제 뭐 많이 할 때는 30분 정도 이렇게 종목을 보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날 이렇게 특징주들을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또 새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막 쳐봐. 뭐 여기 보면 MLCC에 대해서 써놨고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했더라도 내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또 까먹어. 그럼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써보면은 그때 기억이 나면서 요거에 대해서 그 전보다 더 기억을 하겠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 그쪽에 대한 전공자도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져. 그냥 짚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노트를 하는 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써서 뭐하냐. 맨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이게 어쩔 때 빛을 발하냐면 뭐 이번 주랑 지난주 주식이 어땠어? 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주식 시작하고는 장이 거의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저번 주 엄청 떨어졌지. 예, 그래서 좀 불안함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노트 요런 게 상승장이거나 좋을 때는 솔직히 티가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 1월 달부터 주식이 이렇게 야금야금 떨어지다가 3월 달에 폭락을 했잖아. 그때 1년 기준으로 내 수익률은 거의 3배더라고, 3배. 3배 오르셨어요? 3배 올랐다고. 이거는 이 노트 때문이야. 마법의 노트.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예측을 하고 네. 막 정리를 하고 이런 능력자가 못 돼. 남 맞을 때 같이 두드려 맞아. 같이 두드려 맞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맷집이 좋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 잘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좋은 주식을 사고 싶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을 사고 싶어. 근데 방탄소년단을 못 사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돌들을 찾다가 좀 안 오른 뭐 요즘 사람들 알려나 뭐 타기와 준이라든지 잉크 막 이런 걸 샀어. 잉크는 아는데 잉크는 알지. 만보기업네. 준이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산 거지. BTS처럼 될 줄 알고. 근데 뭐 당연히 수익률이 따라서 올라가. 근데 폭락을 할 때는 BTS든 잉크든 타기와 준이든 같이 폭락을 해. 그때 빨리 내가 BTS로 갈아타면 돼. 다 같이 바닥이니까. 어차피 떨어진 거. 왜냐? 상승은 다 같이 똑같이 상승 안 해. 왜냐면 타기와 준이 1집하고 사라졌지. 잉크도 2집하고 사라졌나? 없어졌어. 2집 했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를 빨리 캐치해갖고 그때 바꿔놓으면 누군가가 사서 산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땐 BTS를 사겠어? 타기와 준이를 사겠어? BTS를 사죠. 그치? 그러면은 그거부터 올라. 그러니까 이런 노트가 돼 있다 보면 내 머릿속에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선익 시스템이 지금 수익률의 대장이야. 근데 선익 시스템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뭐 한국큐빅이라든지 뭐 IM을 샀어. 근데 주식이 막 폭락을 했네? 그러면 다 같이 떨어졌을 때 IM을 갖고 있었던 걸 선익 시스템으로 바꿔봐.
올라갈 때 수익률 차이는 2배가 넘게 나. 잠깐 질문.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똑같이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제가 IM을 갖고 있었다 치면 타기와 준이로 할게요. 타기와 준이를 갖고 있었다 하면 타기와 준이가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그잖아. 주식은 존버다. 이게 존버를 해야 될지 이거 팔고 BTS를 사야 되지? 그럼 또 손해잖아요. BTS를 갖고 있으면 존버를 해도 되지. 네. 근데 타키와 준이를 갖고 있으면 존버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기획사 사장님이 먹고 튈지도 모르고. 마이너스일 때 종목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려워.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감수하는 건 맞지만 어차피 다 같이 손해를 봤어. 그러면 손해를 이제 수익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돼. 근데 그것들을 못해. 존버라는 단어가 뭐 그때 비트코인 때문에 생겼나? 비트코인 때문에 생긴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막 많이 떨어졌으니까. 글쎄 난 그거 모르겠어. 존버라는 게 종목에 따라 틀리지. 존버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아니, 수익률이 맨날 마이너스인데 님이 존버하셨다가 상장 폐지되고 또 상패 때 의리로 더 샀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 아이콘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그거야. 찐을이다, 찐을이. 그러니까 존버라는 단어도 지금 같은 장에서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존버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같은 장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센 놈으로 빨리빨리 갈아타주는 게 이거는 단타 개념이랑 틀려. 그리고 주식에서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파란불일 때 팔 수 있는 그 용기. 그 마이너스 한 5% 찍혀 있으면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 하면은 못 바꾸겠지. 그쵸. 그게 이게 나는 뒤를 안 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있고 매입 단가 있고 뒤에 보면 수익률 써 있잖아. 이 뒤를 안 보려는 노력을 해 나는. 그냥 이 앞에 있는 것만 봐. 그리고 아닌 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돼. 사실 진짜 주린이들은요 많이 올라도 벌벌 떨고 맞아. 많이 떨어져도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2배가 올랐어. 2배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왜냐면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하고 팔아. 근데 떨어지면은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하고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맞아, 또 사. 맞아, 진짜. 그럼 물타기를 한다고. 물타기 하면은 물에 떠내려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익사할 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일 때 종목 교체하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못하고 또 손절을 되게 어려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손절이라는 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근데 그거는 종목을 잘 골랐을 때야.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해야지. 10년 전에 막 이게 1위라고 그래갖고 막 시가총액 뭐 1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존버하고 막 믿고 했었던 사람 근데 10분의 1 됐어. 그건 존버했어 봐. 그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했어 봐. 그 집에서 나오지도 못할 걸. 그거 막 구박받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다 종목에 대한 그 선구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했을 때 존버를 하는 거야. 존버라는 단어도 동학개미 뭐 이런 거랑 같이 없어져야 돼. 상황에 따라 다 틀려. 그러면 그 선구안을 만드는 게 이거 공부하는 거지. 이 노트가 그 선구안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맞아도 내가 이유를 알고 맞아야지. 그쵸. 아무 이유 없이 두드려 맞아봐. 이거 뭐 걸어 다닐 수 있어? 저쪽 골목 들어가면 누가 나와서 또 때릴 것 같고 이쪽 골목은 아니구나. 그럼 다음 골목을 가야 되겠다. 저기는 일진형이 있으니 이 골목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유가 아주 갑자기 펼치시네요. 이쪽 골목 들어갔는데 막 지수 나오고 절로 들어갔는데 누구 나오고 이래봐 무서워.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라는 거는 그런 방어책을 내가 갖고 있으면 종목 찾는 건 사실 안 어려워. 그리고 마이너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갈아타면 돼.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마이너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좀 누려야 되는데 수익을 누리지도 못해. 2배 이상 먹어봤냐라고 물어보면 나 먹어봤다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데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종목은 분명히 막 10배 오른 종목들이 있다? 근데 2배 이상 수익 난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없어. 왜겠어? 겁이 나서 빨리 팔아버리는 건가? 그것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뭐만 하면 이격도가 벌어졌으니 팔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하면은 무슨 전고점과 뭔 사이가 벌어져 갖고 팔아야 된다 그러고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2배 오르면은 한 20% 정도 정리해. 그냥 꽁돈이잖아. 그러면 그걸로 또 다른 재투자 거기서 또 2배 오르면은 또 20% 정리해. 그때 되면은 이제 완전 내 꽁돈으로 이 주식도 갖고 이 주식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다 먹으려 해서도 못해. 또 무서워서 또 못 먹어. 안 돼. 나는 수익 제일 많이 났었던 게 7배까지 수익 났었던 것 같아. 근데 다 처음부터 7배 수익이 났었던 게 아니라 100% 오르면은 20% 30% 정리하고 또 거기서 오르면 또 10%씩 정리하고 종목을 올리고 하는 거지. 그걸 끝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리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도 잠이 안 와. 이렇게 많이 자산이 불어났으니 내가 이거 떨어질까 봐 잠이 그쵸. 오겠어? 뉴욕장이 떨어지면은 내 거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내 투자금은 이미 다 회수가 된 상태잖아. 그러면 얘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나한테 보너스로 하나 더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잘 나.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거 봐봐. 요즘 같은 상황에 작년에 들어왔었던 쥐린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멘탈 다 나가갖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어. 이게 막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주식 못 하겠어요. 뭐야? 근데 나는 그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마인드에 대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토양이 좋으면 무슨 씨앗을 넣어서 다 자라. 근데 토양은 막 개판인데 뭐 인삼농사 지면은 뭐 못하죠. 그 다음에 지력이 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땅 사갖고 거기다가 뭘 다 심어봐. 나겠냐고. 거기에다가 막 블루베리 심고 뭐하고 해봐. 다 폭삭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은 기본 마인드, 그 토양 싸움이야. 기술적인 거, 뭐 종목,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종목 물어보고 뭐하고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 너가 하는 종목 따라하면 되지 않냐. 그지? 과연 그러면 똑같이 수익이 날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 되면은 좀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내가 처음에 주식할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래. 야,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씨, 너 진짜 멋있어. 공부는 네가 하고 종목 나 알려줄래? 그러면 내가 알려줘. 왜 알려주는 줄 알아? 어차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수익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것도 있어. 수익이 또 선배님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봐봐. 이 기본 토양이다라는 게 그리고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 요즘처럼 막 힘들어. 나 힘들까? 아니요. 누구보다 즐거워 보이시는데. 조금 힘들지. 보면은 그래요? 그냥 딱 티가 안 보면은 나서. 이거 뭐야. 좀 짜증 나는데 뭐 이런 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쳐. 그럼요. 어. 진짜 직장인들 많이 알 거예요. 저 주변. 미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이 회사가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소위 존버를 했다고 해. 어느 날 수익이 많이 올랐어. 전화해. 야, 그거 수익 이제 100% 났으니까 20% 팔아. 하면 나 저번에 그때 팔았어. 무서워서. 이 마인드가 같이 돼야 내가 종목을 줘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이게 먹을 거 줘봐. 갑자기. 뭐 내가 막 씹어갖고 식도까지 넣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뭐 200% 300% 나도 야 그거 갖고 있지 하면 아니 30% 올랐을 때 팔았어. 30%가 어디야 이렇게 돼. 안 돼. 스스로를 자꾸 작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방송을 하고 계속 공부하라라고 하냐면 공부를 해줘야 내가 줘도 먹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사서 얘기를 해, 뭐 나도 갖고 나는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지 종목 그쵸, 뭐냐고 그쵸. 다 얘기해 줘. 누구한테든 다 물어봐. 근데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마인드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 나는 떨어져도 이거는 견뎌도 돼. 아니면은 심지어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하라고 그랬어. 막 폭락을 했어. 그럼 나는
야 지금 여기 로 바꾸자라고 해서 나는 바꿨단 말이야. 근데 너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0%가 찍혀 있는 것 때문에 알겠어 하는데 실상은 못 바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원금 회복돼 있고 2배가 나 있는 상황에 내가 전화해서 야 그거 갖고 있지? 그럼 20% 정리하자면 아니 나 그때 못 바꿨어.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알려줘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무책임하게 방송 많이 하는 거야. 막 던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파세요 바꾸세요 해도 못 바꾸는 거 많이 알아. 그런 거 알고도 방송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 찾아가고 뭐하고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 늪과 같은 거야. 슬픈 굴레네요. 슬픈 굴레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별거 아닌데 이게 나는 주식을 그렇게 생각해.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아. 그 사실 견디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을 때 괜찮아 이런 그 마음가짐. 사실 그게 제일 심리 싸움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해고 다이어트도 사실 나와의 싸움인 그쵸. 거고 그것 또한 이제 뭐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나의 작은 성공 습관을 들이는 그것도 사실 귀찮잖아. 뭐 알려줘. 아침에 뭐 아메리카노를 한 잔 먹고 공복인 상태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계단을 2번 왔다 갔다 하면 살이 빠져라고 하는데 나도 하거든. 근데 가끔 귀찮아. 한 번 안 가잖아. 다음 날 또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다라는 거는 내가 볼 땐 귀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귀찮음, 성공이다. 얼마나 많아. 여기 성공하게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많고 워렌 버핏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 공개해. 근데 귀찮잖아. 왜냐면 재미없어. 이 워렌 버핏 갖고 있는 종목 보면은 야 예전에 나 같은 경우는 우리산업이다라는 회사를 3,000원일 때 산 적이 있거든. 3년을 3,000원이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4배가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또 내가 하려면 또 공부하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귀찮아. 이거 봐라. 선익 시스템 썼어. 보면 전날에도 선익 시스템 써있지. 뭐 그 전날에도 아마 뭐 어디 보면 써있을걸? 이게 솔직히 귀찮은 거잖아. 안 써도 돼. 뭐 하나 시스템 써있고 뭐 다 써있잖아. 이 귀찮은 거를 계속한 게 이거 귀찮은 거 계속해갖고 내가 이거 한 권당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발차기도 귀찮으니까 박태환이 안 되는 거고 그 귀찮은 말 조금 참으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